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생명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지난주는 우리 시장이 참 참담할 만큼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약세를 보였죠. 거래소가 마이너스 2%, 코스닥이 마이너스 4.3%, 장중에는 더 하락을 했다가 종가상 조금 반등을 하면서 그나마 저렇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이 상승해도 음봉, 그죠? 떨어져도 또 음봉 이러면서 계속되는 기관의 매도세가 시장에 나왔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있어서 참 황당한 만큼 어려운 흐름을 보여줬죠. 그죠? 거래소 쪽에서 대형 주식들이 그나마 지수를 받쳐준 모습이고, 그 외에 거래소나 코스닥 부분에 있어서는 조그만 주식들, 중소형 개별주들은 더 약세, 거기에 이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주식들은 하락 변동성을 세게 갖고 가면서 참 어려운 국면들을 연출한 부분이 지난주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이유와 또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이번 주는 시장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특히 미국 시장의 지표 발표라든지 주요 경제 지표 발표라든지 또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테슬라라든지 넷플릭스 이런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와 연관된 흐름들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미국 시장과 관련된 내용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28일 날 있을 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구글 이 CEO 상원 청문회와 관련된 뉴스는 28일 이전에는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앞선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자, 궁극적으로 이제 10월 여기서 우리가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우리 주시장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양호하게 발표하고 나서도 떨어지고, 또 LG화학이 실적 발표, LG전자 이렇게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3, 4분기 실적보다는 오히려 4, 4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가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의 그 주봉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주봉 흐름은 일단 거래소부터 보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2.11% 정도 하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봉상 흐름으로 봤을 땐 고점 2458포인트를 고점으로 놓고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의 움직임 부분, 그 중심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 한 2350 부분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죠. 다만 이제 지난주에 주봉의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났다는 거, 그죠? 반등할 때는 거래량이 크지 않다가, 그죠? 하락할 때 거래량이 좀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이제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905포인트 고점 찍고 나서 지금 급락한 이후에 되돌리는 과정, 요 부분에 있어서는 거래량이 크지 않다가 지난주 장중으로는 5.63%까지 급락을 하면서 이 급락하는 타이밍에 이 거래량이 주봉상 가장 크게 작용을 한, 가장 높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부담인 요인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상승 시에는 거래량을 좀 늘리고 그 다음 하락 시에는 거래량을 다소 감소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좋은 모습인데, 일단 지난주 이 상승 보다 하락하는 가운데에서 장대 음봉을 발생시키면서 거래량 증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을 냉정히 보게 되면 조금 더 힘든 과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사실 우리 시장에 놓여져 있는 악재,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시장에서 이 추석 전에 급락한 이후에 추석이
이후 부분에 있어서는 뭐에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제? 오히려 지난주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음봉을 두드려. 미국 시장이 올라도 음봉, 떨어져도 음봉, 이제 내려도 음봉, 뭐 하면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그죠?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제 기관 매도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살펴보게 되면, 자, 일벌 동향을 보게 되면, 일별 동향 흐름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이제 거래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도 뭐 외국인들이 이 월요일과 화요일, 그러니까 10월 8일부터 매수세를 좀 강화하다가 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매도세가 나오면서 금요일날 17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반면에 기관들은 그죠? 지난주 월요일 조금 매수를 한 거 844억 정도 좀 매수를 한 걸 제외하고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매도를 했고, 그 매도의 가장 근간 부분은 연기금의 매도였죠. 그죠? 뭐 이게 이 13일 화요일부터 500억, 1700억, 200억, 1600억 이렇게 이 연기금과 투신권의 매도가 크게 나왔고, 또 거기에 기타 범인의 매도가 나온 부분이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코스닥은 더합니다. 수급적으로. 그죠? 아무리 개인 중심의 장이 코스닥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한쪽에서 세게 매도가 나오게 되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사실 이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 매매를 보게 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도를 했지만, 그죠? 오히려 수요일 이후부터는 그 매도의 규모가 좀 작아지는 흐름.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 매매 때문에 하락했다기보다는 이 기관 매도가, 그죠? 10월 8일 지난주 금요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1,500억, 2,000억대 매도를 지속을 했고, 그 중심이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연기금, 투신, 그리고 사모펀드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졌다.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 큰 변화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아까 미국 시장이 주봉으로 소폭 조정을 보이긴 했어도 우리 시장처럼 그렇게 세게 조정을 보인 것은 아니지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이런 수급적인 부담 요인이 더 강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러면 시장의 수급적인 요인에 가장 안타까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기관의 선제적 매도 이유는 무엇인가? 그죠? 실질적으로 환율도 지난주는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갔고, 그러면서 1147원, 1155원 이하에서 놀아서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왜 적극적으로 코스닥 매도를 임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 이유를 굳이 따지자면 이 3,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보다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실적 발표한 삼성전자나 이 LG전자 그리고 LG화학 이 예비 실적 발표한 부분은 다 양호하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3, 4분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좀 더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상관없이 이렇게 기관의 매도세가 나온 이유는 매번 제가 이야기한 대통령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드렸었던 이 대주주요권 강화 관련된 기관의 선제적 매도라는 거죠.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대주주요권 강화 관련된 기관 매도,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작년에 15억에서 10억으로 대주주요권 강화 관련된 한 종목 주식 보유 금액이 15억에서 10억으로 내렸을 때 거래소에서 4조, 코스닥에서 1조가량 12월 달에 개인들의 매도가 나왔다. 그죠? 12월 달에 그러면 이번에는 더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도. 그러면 12월 달에 그렇게 크게 나올 수 있는 개인들의 물량 부분을 뭐하러 높은 가격에서 매도하게끔 해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0월이든 11월이든 먼저 매도하는 놈이 장땡이다. 이런 심보로 지금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기획재정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그 홍남기 기획처잖아요. 그죠? 기획재정부 이쪽에서 이런 개인들과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억누를 수 있는 이 대주주요건 강화 관련된 이 부분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라는 부분만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기관들의 매도세가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이 없고 그냥 이 연자재 같은 부분을 인별로 바꾸는 정도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 참 안타깝죠. 세금을 얼마나 거두려고 이제 그 세금 걷는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그 세수 증대를 위해서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이런 수급적 요인이 부담이 되면서 기관님들께서 계속적으로 하락에 베팅을 걸으면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 시장 거래소와 코스닥 이 부분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공모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여러분들 보시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그죠? 아니, 무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그죠? 예. 지금 시가총액이, 금요일 날 22%가 떨어졌었어도, 그죠? 22%가 떨어졌어도 6조 7,800억입니다. 거의 7조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빅히트 상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무 고평가돼 있다. 저는 아직도 고평가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상장 초창기에 4조냐 5조냐 그죠? 4조에서 5조 정도가 적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이 증권사 애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시점이 가까우면서 상장 시점이 가까우면서 계속해서 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빅히트도 있고 YG도 있고 JYP도 있고 이런 상대적 기업들의 이 레벨 흐름으로 봤을 때 저는 5조 정도 요 정도 보유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 정도 부분이 그래도 적정하지 않느냐 이 욕을 먹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왜냐하면 사실 JYP나 JYP가 1조 2천억이고 그리고 SM이라든지 시가총액이 SM은 7,200억입니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가 8천억이고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BTS 워낙 팬들이 많고 그죠? 그리고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한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정 정도의 프리미엄을 다른 기업들보다 더 주는 것은 맞다라고 봐도 그죠? 그래도 그 내공 그 기업들 SM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 JYP라든지 국내 3대 이 기획사 이 부분에 비해서 너무 고평가된 것 아니냐. 그죠? 또 이 사업 구조 자체가 이 BTS에 너무 의존하는 매출 구조이다 보니까 BTS의 군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흐름이라면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죠? 이런 부분들은 투자가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고평가다라는 쪽이 빅히트 쪽의 흐름인데 사실 빅히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상장했었던 주식들의 이 주식시장이 양호할 때 신규 상장하는 주식들은 보통 다 상장 첫날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가장 크게 시장에 관심을 가졌었던 SK 바이오팜, 그죠? 얘도 이제 급락을 계속 면치 않았죠, 그죠? 상한가 간 이후에 하락을 지속을 해왔고 또 SK 바이오팜 말고도 또
관련 종목 부분들, 신규 상장한 종목들, 빅히트, 그리고 또 잠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관련 기업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영향 흐름이 진행된 부분이고, 그런 신규 상장 관련주와 또 우리가 이제 왜 제가 이 종목들이 굳이 나쁘다 안 나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증시 주변 자금을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고객예탁금이 증가해서 54조까지, 뭐 이제 시장이 좋을 땐 60조 가까이 가다가 지금 54조 정도인데, 그죠? 신용잔고가 1조 7천억이고, 그런데 이 54조로 분명히 작년보다 25조, 뭐 20조 가까이, 작년에 평균 24조에서 25조 정도 고객예탁금이었으니까 지금 54조인데, 실질적으로 그 20조 이상 는 고객예탁금에 비해서 대형 IPO를 하면서 이 시장에 들어온 새로운 회사들, 그죠? 아까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SK바이오팜이 얼마예요? 떨어져도 12조입니다. 그죠? 그리고 빅히트가 7조예요. 그럼 이것만 해도 20조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식시장에 신규 자금이 20조가 넘게 들어오면 뭐 합니까? 대형 IPO 종목들, 대형 IPO를 통해서 그 주식시장에 또다시 이 예수금을, 이제, 갉아먹는 주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시장의 체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뭐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이 수요와 공급이죠. 그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한정된 종목, 이제 우리가 아주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1,000원어치의 주식 시장에 이 기업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1,000원어치의 주식시장에 1,000원의 고객예탁금이 더 들어오면 효과를 보지만, 그죠? 신규 상장을 하면서 이 1,000원에 또 1,200원, 1,300원이 되는 그 신규 기업들의 이 시가총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고객예탁금의 추가 유입이 없이는 주가가 상승하기가 쉽지 않은 흐름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업이 주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그죠? 시장이 돈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 주시장의 고객위탁금이 풍부하다라고 하다고 계속 무분별하게 이렇게 새롭게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이 많게 하게 되면 주시장의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장의 수급적으로 국내 투심을 유치화시키는 요인이 대주주 요건 강화와 관련된 양도세, 이 부분에서 매듭을 풀려주고 있지 않는 상황, 그런 가운데 공모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관과 외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서 개인 투자가들이 대부분 그 부분에 들어가서 물려있기 때문에 물리면 주식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자, 한번 빅히트 보세요. 빅히트 상장하면서 누가 가장 피해를 봅니까? 이제 상장하고 나서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25만 8천 원, 거의 30만 원대 이 라인 부분에서 80만 주를 사고, 또 지난주 금요일에도 73만 주, 75만 주 개인이 매수했죠. 그죠? 투신권 6만 주, 4만 주 매수했다. 그거 별 큰 의미 없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야지. 이제 그 상장했었던 물량들이 쏟아지는 부분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죠? 뭐 단기적으로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다음 주 반등이 한번 나올 만한 흐름을 갖고 가고는 하겠지만 절대적인 시가총액 규모는 상당히 크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그런 가운데 업종을 한번 이 기술적 부분에 있어서의 업종 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 이제 주봉 흐름을 봤으니까 일봉으로 그러면 지지 라인을 어느 쪽에 설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추세 움직임을 했을 때 사실 이전 고점을 이전 코스피부터 해야 되겠구나. 그죠? 코스피의 2458포인트 그리고 그 다음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고점이 자꾸 낮아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자, 그런 흐름들 속에서 그러면 이제 저 고점이 낮아졌다면 저점은 또 높아져야 되는 거죠. 아직은 저점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도 아랫꼬리를 달면서 60일 이평선을 지켜줬고, 그런 가운데에 이 코로나 이전에 고점이었었던 라인, 이런 부분들 위에 있는 지수이기 때문에 이제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 이런 흐름 부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은 비추세 구간에 있어서의 이렇게 박스권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흐름 속에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탄력을 가지려면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대주주 요건 강화와 관련된 양도세 흐름에 어느 정도 그 수급 요인이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그런 모멘텀이 나오든가, 그죠? 현행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는 흐름이 나오든가, 아니면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세게 될 수 있는 미국 시장의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뭐예요? 이렇게 이 실적 발표들을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미국 시장의 실적 발표 일정들, 그죠? 10월 19일 월요일 날에는 IBM 실적 발표, 20일에는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 또 21일에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 22일에는 아마존의 실적 발표.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잖아요. 그죠? 그것 때마다 우리나라의 그 연관된 기업들,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줄 테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예의주시 봐야죠. 그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난주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코스피는 2370포인트를 빨리 회복을 하고 안착을 해줘야 지난주 저점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상승 흐름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비시를 하면서 다시 2300포인트 근처로 온다면 연말까지 지리부리한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된다. 자, 코스닥은 거래소보다는 이제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수급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거래소에 비해서 거래소도 이런 이 추세 저점 부분을 살짝 이탈을 했다가 종가상 회복하긴 했어도 이게 다시 855포인트를 돌파해서 나아가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고점을 고점을 내려온 상황에서 내려오게 되면 이 800포인트에 대한 부분까지 내려올 수 있는 부담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살펴보게 되면 코스닥 지수가 이 800포인트 근처 내외에서 이 라인 부분에 큰 박스 흐름을 형성할 거냐, 그렇지 않고 빠르게 확보를 해줄 거냐, 이 875포인트를 돌파해서 다시 상방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급적 요인 부분이 중요한데, 수급에서는 일단 부담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주초에
이제 나름 저점을 만들 거냐, 조금 더 하락해서 800 근처로 갈 거냐,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이 850포인트 라인 부분을 돌아 나올 거냐 하는 부분인데, 거의 뚜렷하게 지금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 수급적 요인보다 이제 수급적 불균형에 의한 하락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제한적인 움직임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런 가운데의 주봉 흐름도 아까 이야기한 음봉, 주봉의 거래량을 너무 많이 발생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은 부담 요인이다. 그래서 오늘 주말에 사실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지난주 목요일 이후부터 감기 몸살이 조금 안 상황이어서 빠르게 이 내용을 못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수급적으로는 부담 요인인 건 분명합니다. 우리 시장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이든 올라갈 때 세게 쫓아가는 흐름을 보이기보다 오히려 내려올 때 추세 라인 부분을 사든지 아니면 지금은 조금 관망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시장 상황이 분명히 좋은 종목이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으로 밀어붙이면 꼼짝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반전을 기대하는데, 이제 반등하려면 주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누군가 매수하러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매수의 힘이 매도의 힘보다 더 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매도 주체는 기관이 매도를 지난주 계속 세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관이 매도를 세게 해서가 아니라 이런 거죠. 시간에 쫓기고 있다. 주시장은 시간에 쫓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연말까지 12월까지 이 대주주 요건 강화로 인해서 매도할 물량이 분명히 있는데, 그죠?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은 올라오면 매도를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는 일정 정도 물량이 나올 걸, 개인들의 물량이 나올 걸 아는 기관이 먼저 매도를 해서 가격을 내려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모멘텀이 없고 아까 이야기한 그런 정부에서의 변화, 이게 없으면 주가가 올라올 이유가 크지 않게 되니까 이 연말에 매도하려고 12월 달에 매도하려고 하는 세력, 개인 투자가들이 앞당기면서 누군가는 먼저 또 매도하러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매도할 물량이 있다라고 하는 건 항상 주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기관 놈들이 먼저 사전적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껏 이렇게 올라왔었던 시장만 바라보신 분들은 이제 지난주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5%가 넘게 장중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부담 요인에 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지면 신용과 연관된 물량까지 합쳐서 나올 수 있는 부담도 안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시장에 접근해야 될 요인입니다. 자, 반전의 트리거가 확실하게 나오는 흐름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지금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개별 기업들의 실적 부분들은 이제 신규 상장을 한 주식들보다 실적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는 기대감을 충분히 갖고 있는 쪽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염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시장이 하락하면 제일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좋은 기업들도 순환해서 하락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제 암만 좋은 실적을 발표해도 이제 삼성전자가 들 떨어졌다. 다른 거보다. 그러면 그 들 떨어진 부분으로 또 매도세가 나오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지수는 누가 받쳐주느냐? 그죠?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렇게 밑에 권에 있었던 섹터와 종목 부분들. 그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오히려 성장주들은 떨어지고,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현대건설이 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게 오른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올랐죠, 금요일에는. 그런데 비실한 흐름 속에서 올라도 떨어지던 부분이 지수만 받쳐주러 올라온 흐름 정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 밑에 있었던 애들, 이제 뭐 신세계라든지 이게 금요일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올라가면서 받쳐주는 거래. 시장을 받쳐준 지수를 받쳐준다는 게 이 올라간다는 의미라기보다 저런 성장하는 섹터들 부분이 떨어지는 거를 덜 떨어지게끔 받쳐준다는 의미예요. 그런 상황이 차라리 다 같이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주가의 저점을 빨리 잡을 수 있는 흐름, 그러니까 매물을 빨리 소화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되면 덜한데, 그렇지 않으면 순환해서 올라가던 섹터가 순환하면서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데없이 삼성 SDS가 강한 거죠. 금요일날. 그죠? 얘가 특별히 이 차트 이 흐름에서 강해질 이유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강한, 이런 쪽에서 강하면서 오히려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또 현대차라든지, 그죠? 다 약세를 보이는, 그게 뭐예요? LG화학이라든지 LG전자라든지, LG전자도 실적 양호하게 나오는 흐름인데 다 뭐예요? 21일 평선을 하회하는 움직임으로 갖고 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거기에 이제 카카오라든지, 그죠? 지금 시장의 중심을 갖고 있었던 섹터 부분을 다 21일 평선을 깨뜨리면서 시장의 조정을 암시하는 흐름을 순환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 부담 요인의 시장이 수급적으로도 안 좋은 상황, 흐름 속에서 놓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쉽게 상승하는 흐름을 못 가져오는 상황이 지금 돼버렸다. 그죠? 대부분 이렇게 비실하던 섹터만 반등을 했고, 지난주 부분에 있어서 주도 섹터든 비주도 섹터든, 그죠? 완전히 소외되지 않은 쪽 종목 부분들은 다 급락을 맞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그런 이런 시장을 놓고 무슨 장기 투자가 답이다라고 존니가 그 얘기하면서부터 시장이 비실비실한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이 기관들이, 기관들의 이 매매 집중도 이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죠? 변동성 요인이 오히려 기관이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는 것보다 기관이 사야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더 셀 만큼, 그만큼 기관의 집중력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 패턴을 보게 되면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다. 그러면 이번 주 부분에 있어서도 반등 시에는 절대 쫓아가지 말아라. 그죠? 그런 흐름 부분들. 제가 지난주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 지수로 봤을 때, 그리고 성장주 부분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외바닥에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쌍바닥을 만들려는 내려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다중바닥을 형성할 건지, 그죠? 이전 저점을 하회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그나마 금요일 날 아랫꼬리를 달면서 코스닥이든 거래소든 60일 평선 라인 부근에서 지지를 하려고 하고, 이전 저점보다 높은 곳에서 저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반등을 다음 주 주초 라인 부분에서는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반등을 850이나 865 정도, 그 위치 정도까지 반등하다가 다시 하락을 해서 이전 저점을 깨버리게 되면 그때는 참 힘들어 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지난주의 위치까지만으로 바라보면 그래도 견딜만 하다. 그런데 주초에 조금 반등하다가 다시 하락을 해서 이전 저점을 하회하는 흐름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흐름이라는 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든, 또 우리 시장에서 이 수급적 요인이 풀리지 않으면 저런 모습을 가질 수 있거든요. 다만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되돌아가는 흐름으로 이전
요 고점을 돌파해서 상승 흐름으로 가려면 어떤 흐름이어야 되냐면 미국 시장에서 재정 부양 정책이 통과하거나 미국 기업들의 이 다음 주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이 좋게 발표되면서 대형 기술주들이 올라가는 흐름, 그 속에서 우리나라 이 대주주 요건 강화와 관련된 수급적 요인이 해소되는 움직임, 이래야 올라갈 수 있는 힘이죠. 그죠? 그렇지 않고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삐끗해도 다시 800 근처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감도 놓여 있기 때문에, 그죠? 반등 흐름 부분, 기간 조정을 여기서 조금 더 갈 거냐, 아니면 반등 흐름 부분이 제한적으로 걸리면서 다시 주초 반등 이후 주 후반 다시 또 하락 부분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주초부터 또 더 내려가면서 이전 저점을 테스트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변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아주 머리 아픈 위치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단정짓기가 쉽지 않은 위치. 다만 이제 그 속에서 유럽과 미국 부분은 코로나 19로 인한 재영향이 강화되는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도 큰 상황 속에서 중국의 11월 광군제라든지, 그죠? 뭐 이런 이 소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놓여질 수 있는 부분, 거기에 이 상해 종합의 움직임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상해 종합은 중국 시장은 미국의 제재 흐름 이 부분에 대한 압박 속에서 그동안 사실 못 올랐었죠. 그죠? 주봉 움직이면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주는 그래도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그죠? 왜? 지표 부분들이 다 양호하게 나오니까. 이 코로나19의 가장 안전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모멘텀이 조금 우리 나라를, 우리 증시를 살려줄 것이냐 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고민적 부분에 놓여져 있는 부분에 놓여 있다, 지수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성장주들이 가격 매력에 놓여진 것은 충분한데, 그렇다고 수급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위로 올라갈 때는 절대 매수, 반등할 때 쫓아 올라가는 흐름은 갖고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죠? 지금은 기간 조정을 보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시장에 접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라는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흐름에 조금 전에 뭐 이 기술적 지표 흐름이 좀 안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의리 시장에, 그죠? 조금 전에 설명했었던 내용 부분, 그런 흐름들 속에서 박스권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내려올 것이냐.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아직까지는 부정적 요인이 더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더 힘든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되, 분명한 것은 성장하는 주식들 부분에 있어서 이번 흐름 부분에 저점을 만들면 충분한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예상할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뭐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부분이 이 수급적 요인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이 실적 대비 너무 거품적인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신규 상장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런 유형의 종목을 제외하고는 나름대로 실적에 대한, 그리고 매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하락을 한다면 매수 관점이 돼, 반등 시 쫓아가는 흐름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라는 보수적인 관점도 함께 겸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뭐 이제 매일 제가 동영상을 올리니까 그때그때마다 다시 변화하는 흐름을 이야기할 텐데, 중요한 부분이 나왔을 때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